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로비. 정적을 깨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이 차분한 한마디는 25년 동안 워싱턴의 권력 중심부에서 전 세계를 호령해온 우리 특사단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미국 정부의 차관급 인사에게 대기표를 뽑으라고 말하는 나라. 아니, 그런 기계를 가진 기업은 제 평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사단장 톰 차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달아올랐고 옆에 서 있던 마이크론의 로비스트 케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장의 폐허 위에서 우리가 도와주어 간신히 일어선 나라가 감히 우리를 거슬러? 우리는 주머니 속 150% 관세 폭탄 서류만 흔들면 삼성이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뛰어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깨무는 이들을 본 순간 제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를 지배한다는 천재들이자 수백조 원을 주무르는 빅테크의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 한국의 로비에서 난민처럼 줄을 서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워싱턴발 긴급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삼성 D램 공급 전격 중단 선언. 미국 증시 개장 10분 만에 200조 원 증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사냥꾼인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던 우리가 사실은 제 발로 거대한 덫에 걸어 들어온 생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동시에 저는 보았습니다. 번호표를 건네는 직원의 눈빛 너머로 수십 년 전 허리띠를 졸라매며 반도체에 인생을 걸었던 이름 모를 한국 기술자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말입니다. 그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 전 세계에 생사 여탈권을 쥔 거대한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대국의 오만함에 기술 하나로 잠재운 대한민국. 그 위대한 승리의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미 상무부에서 20년 넘게 통상 정책을 주무르며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름의 칼춤을 춰왔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채 밝기도 전인 새벽 4시 30분. 제 블랙베리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긴급 소집, 상무부 본관 7층 상황실, 지체 금지.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또 어디 한 나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계획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상무부 본관 7층 상황실은 평소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거기에는 자랑스럽게 빛나는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로고가 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선 인물, 바로 제 직속 상관이자 워싱턴의 도살자로 불리는 톰 차관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톰 차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내, 미국 마이크론사의 정부협력 담당 부사장인 케빈 밀러가 서 있었습니다. 정부 회의실에 사기업 로비스트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번 작전이 얼마나 추악한 음모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죠. 자, 화면을 봐. 이게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현실이야. 톰 차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참담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D램 시장의 80% 가까이를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 시장은 90% 이상이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반면 미국이 자랑하는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초라한 한 자릿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미국 기업이 만든 AI 칩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조차 안 한다니.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이자 미국의 굴욕이야. 톰 차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시기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케빈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나누어 주더군요. 서류의 제목은 코드명 메모리 프리덤. 이름은 거창했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잔인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 150%를 부과한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마이크론이 채운다. 이게 우리가 짠 시나리오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라뇨?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차관님, 150%면 애플이나 델 같은 우리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삼성 메모리를 안 쓰면 당장 아이폰도 못 만듭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톰 차관이 제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윌슨 부장관,
자네는 아직도 멀었군.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야. 삼성이 관세 폭탄을 맞고 비틀거릴 때 우리가 조건을 내거는 거지. 미국에 200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통째로 넘기라고 말이야. 싫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죽이는 거지. 옆에 있던 케빈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자관님. 우리 마이크론이 밤새워서라도 물량 되겠습니다. 한국 놈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그 왕관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약탈자의 논리였죠. 톰 차관은 이미 승리에 도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50% 관세부가 예정 통지서와 함께 48시간의 시한부를 주겠다는 최후 통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놈들은 겁이 많아.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이 닫힌다고 하면 기어서라도 올 거야. 아마 우리가 도착하면 공항에 레드카펫을 깔고 살려달라고 빌지도 모르지. 톰 차관은 호기롭게 양복 상의를 고쳐 입었습니다. 케빈 역시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은, 제가 아는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전용기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새벽달이 유독 붉게 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톰 차관과 케빈은 벌써부터 승전보를 어떻게 작성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미국의 위력 앞에 무릎 꿇다. 200조 투자 유치, 미국 제조업의 부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들의 입에서 오갔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총칼로 빼앗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4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건 레드카펫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한국의 칼바람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켠 제 휴대폰에선 쉴 새 없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I의 황제 엔비디아까지 그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보낸 수천 통의 메시지가 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같이 절박했습니다. 삼성 물량이 끊긴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물량 확보 안 되면 우리 프로젝트는 다 끝입니다. 저는 차마 그 메시지들을 톰 차관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항 귀빈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자, 가자고. 삼성 본사에 가서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줘야지. 검은색 SUV 세대가 우리를 태우고 강남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활기가 넘쳤고 고층 빌딩들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톰 차관은 여전히 그 빌딩들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저는 핸들을 잡은 기사님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D램 생산 라인 전격 가동 중단 선언, HBM 수요 대응을 위한 범용 D램 공급 제한 조치 단행, 전 세계 IT 업계 패닉 상태. 삼성이 먼저 칼을 뽑아든 겁니다. 우리가 관세로 위협하기도 전에 그들은 공급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카드로 전 세계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사냥꾼은 우리입니까? 아니면 저들입니까? 차는 어느덧 삼성 본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에 반사된 햇빛이 너무나 눈부셔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톰 차관은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들고 온 150% 관세 서류가 이곳 삼성 로비에서는 번호표 한 장보다 못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잔혹하고도 통쾌한 전쟁의 막이 이곳 서초동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로비는 평소처럼 정갈하고 조용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그곳은 마치 전쟁터의 후방 지휘소처럼 질서정연하면서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로비 한쪽 소파를 가득 메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푸른 눈의 서양인부터 중동, 아시아인들까지 한눈에 봐도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의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이들이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죠. 그들의 가슴팍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출입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톰 차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안내 데스크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워싱턴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로 신분증을 내밀었죠.
미 상무부 특사단이다. 박정훈 실장과 8시에 미팅이 잡혀 있어. 당장 안내해.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은 아주 사무적이고도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특사단 분들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지금 박 실장님은 선약이 있으셔서 미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옆에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잠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번호표?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대기표를 뽑으라는 거야. 톰 차관의 고함에 로비에 있던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또 어디서 온 방해꾼이냐는 식의 짜증 섞인 눈초리였죠. 당황한 케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미국 정부에서 왔다고. 당신들 관세 문제로 회장님을 만나러 온 거란 말이야. 그러자 데스크 여직원이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실장님을 뵙기 위해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제 새벽부터 기다리신 분들입니다. 엔비디아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님도 지금 2시간째 대기 중이시고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면 보안 요원들이 퇴장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톰 차관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전 세계 통상장관들을 무릎 꿇리던 그가 한국의 한 기업 로비에서 번호표 따위에 막힌 겁니다. 결국 우리는 씩씩거리며 로비 구석 소파에 엉덩이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서양인이 헛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 PC 시장을 주무르는 대래 구매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당신들도 물량 구걸하러 왔나 보군? 상무부에서 왔다고? 소용없을 거야. 우리는 벌써 일주일째 이 호텔에 머물면서 삼성이 내주는 번호표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주일이라고요? 델 같은 대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는 자조 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삼성전자에서 각 거래처에 보낸 공식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공시, 차세대 HBM 및 서버용 D램 공급 제한에 건 당사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범용 D램 생산 라인의 40%를 즉각 가동 중단하며 잔여 물량은 기존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함. 이 공문 한 장에 전 세계 IT 공장들이 멈춰섰어. 지금 삼성이 생산 중단을 선언한 그 DRAM이 없으면 우리는 노트북 한 대도 조립할 수가 없거든. 마이크론? 거긴 이미 물량이 동난 지 오래야. 결국 삼성이 입을 열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난민처럼 기다려야 하는 신세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톰 차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톰 차관은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은 로비 안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15%씩 폭락했어. 월스트리트에서는 삼성이 공급을 끄는 이유가 우리 상무부의 관세 협박 때문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당장 해결해. 안 그러면 자네 자리는 없어. 톰 차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발밑이 낭떠러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들고 온 150% 관세라는 칼날이 오히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양복 차림의 박정훈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아주 예의 바르지만 동시에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상무부 특사단 여러분, 저희가 워낙 귀한 손님들이 많아서 예우가 부족했군요. 박 실장의 태도에는 추호의 위축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쥔 포식자의 여유가 느껴졌죠. 톰 차관은 급히 태도를 바꾸어 서류 가방을 열려 했습니다. 박 실장, 우리 이야기는 회의실에서 하지.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박 실장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관세 말씀이시군요. 통지서는 잘 받았습니다. 150%라니 참 과감한 결정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 그냥 공급을 중단하기로요. 손해보면서 장사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공급 중단이라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당신들이 물량을 안 풀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 줄 몰라? 케빈이 소리를 지르자 박 실장이 그를 빤히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마이크론에서 해결해 주시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그렇게 밀어주시는데 저희 같은 한국 기업이 굳이 무리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남는 라인으로 수익성 높은 HBM4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랑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박 실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톰 차관의 심장에 박히는 대못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론과 짰던 그 추악한 각본을 삼성은 이미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던 겁니다. 자, 차관님 회의실로 가시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실 말씀이 협박뿐이라면 지금 저기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다른 CEO분들께 시간을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실장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톰 차관과 우리는 마치 끌려가는 죄수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아까 그 델 부사장이 우리를 비웃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2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전 세계가 삼성의 입만 바라보는 이 상황. 강대국 미국의 오만함이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회의실 문이 닫히면 우리가 준비해온 그 오만한 각본은 완전히 불타 없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회의실 안에서 내려다보는 판교의 전경은 평화로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습니다. 톰 차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미 정부의 직인이 찍힌 두툼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죠. 박 실장, 이게 우리가 준비한 최종 통지서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150% 관세 부과는 이미 행정명령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삼성이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미국 내에 200조 규모의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면 이 모든 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지. 톰 차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구걸처럼 들렸죠. 옆에 앉은 케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박 실장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주 우아하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군요. 그리고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관님, 아까 로비에서 번호표 보셨죠? 그분들이 왜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물건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 150%요? 박 실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톰 차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때리세요. 150%가 아니라 500%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물건 아니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고철덩어리가 되고 애플의 아이폰은 전원조차 켜지지 않을 테니까요. 관세를 낼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물건을 사야만 하는 미국 기업들일 겁니다. 차관님은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150%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고 선언하시는 셈인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봐.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야. 마이크론이 곧 대체할 수 있다고. 톰 차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박 실장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마이크론요? 케빈 부사장님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의 HBM 수율이 지금 10%도 안 나온다는 걸요. 삼성의 한 달치 물량을 만들려면 마이크론은 1년을 꼬박 돌려야 합니다. 그 1년 동안 미국 AI 산업이 멈춰서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아마 중국이겠죠. 차관님은 지금 중국 반도체 굴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톰 차관의 휴대폰이 아니라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주식 현황판이었습니다. 속보, 엔비디아 CEO 젠센 황, 백악관의 최후 통첩, 삼성 관세 부과 시 본사 해외 이전 검토. 속보, 구글, 아마존, 메타 공동 성명 발표. 정부의 무모한 통상 정책이 미국 IT의 종말을 부르고 있다. 톰 차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화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톰 차관의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The White House, 백악관이었습니다. 차관이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백악관 병제수석의 잔뜩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톰, 자네 미쳤나? 지금 젠슨 황희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해서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끊었어. 관세 정책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당장 사표 쓰고 한국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셔. 지금 당장 삼성 측에 사과하고 합의해. 이건 명령이야. 화면이 꺼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톰 차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50%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며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미국의 오만함이
자신들이 키운 기업들의 반란에 의해 처참하게 난도질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케빈은 이미 사색이 되어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본사에서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한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를 받은 모양이었죠. 박 실장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펜 한 자루를 톰 차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보시죠. 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상생을 위한 제안서일 뿐이죠. 그가 내민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세 철회 보장, 마이크론에 대한 기술 지원 거부, 삼성 연구 인력에 대한 비자 강탈 중단,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삼성이 미국에 80조 규모의 공장을 짓되 그 운영권과 핵심 기술은 철저히 한국 본사가 통제한다는 조항이 박혀 있었습니다. 80조 투자면 미국의 체면도 서고 우리도 시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다시는 우리의 기술을 넘보거나 관세 따위로 협박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비에 대기 중인 다른 고객사들을 부를까요? 톰 차관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 서명은 굴욕이었겠지만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그것은 40년 반도체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의 낙인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톰 차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적에겐 가혹하지만 파트너에겐 최선을 다하니까요. 그 말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오는 박 실장의 등 뒤로 판교에 지는 노을이 거대한 후광처럼 비쳤습니다. 거대 강대국의 횡포를 실력 하나로 잠재운 대한민국 기술의 위험.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만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이 땅의 거인들이 누릴 진정한 영광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톰 차관의 뒷모습은 마치 수십 년은 늙어버린 노인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휘둘러대던 150%의 관세 통지서는 이제 박 실장의 책상 위에서 낙서장보다 못한 종이 뭉치가 되어버렸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톰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전권 대사가 한국의 일개 기업인에게 번호표 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꿇었으니 그 자존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갈려나갔겠습니까? 로비로 다시 내려왔을 때 아까 그 델 부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빅테크 담당자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꼬리를 내렸군 하는 비아냥이 섞인 시선이었죠. 그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회사를 망하게 할 뻔한 상무부 관료들이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크론의 케빈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케빈, 무슨 일인가? 제가 묻자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고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요. 정부의 거짓 정보를 제공해 삼성과의 관계를 파열시키고 회사의 평판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죄라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입니다. 오만했던 로비스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삼성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던 비열한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킨 셈이죠. 톰 차관 역시 그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가 분노한 대통령과 빅테크 CEO들 앞에 서서 이 참패를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으니까요. 우리가 삼성 사옥을 나설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삼성의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비웃음 대신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톰 차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텍사스 공장 건은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어기는 비겁한 짓은 안 하거든요. 톰 차관이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건가? 우리가 당신들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김 대표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반도체 하나에 목숨을 걸고 밤을 지새우셨죠. 그분들이 물려주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자부심입니다. 저희는 그 자부심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미국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 그게 삼성의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협박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미국과 일본의 뒤를 쫓으며 기술을 구걸하던 가난한 나라의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의 심장을 주무르는 거인이 되어 관용까지 베푸는 모습.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줬던 것은 자본이나 권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술 뒤에 숨겨진 저 숭고한 헌신과 자부심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서점에서 신문 한 장을 샀습니다. 일면 톱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미국 상무부, 한국 반도체 관세 전격 철회, 삼성과 80조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그 옆에는 삼성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차세대 칩을 들어 보이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용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어쩌면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오만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처참한 패배로 끝났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대우받고 땀 흘려 일구어낸 기술이 권력을 이기는 정의로운 세상을 말이죠.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톰 차관은 마중 나온 수행원들에게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했던 그 로비에서의 45분을 평생의 교훈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격이자 전 세계가 고개 숙여 예우해야 할 위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며 일갈했던 삼성의 모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